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결종목인 HLB 테라피틱스 관련해서 경쟁약물 압도하는 RGN 요구 관련해서 이 글로벌 빅파마의 러브콜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제 힌다 클레임한 이 CSO 관련해서 HLB 바이오 포럼 관련되는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바이오 포럼이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요 힌다 클레이만이라고 하는 리젠트리의 이제 최고 전략 책임자죠. 티모신 베타 4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참조해 보면 힌다 클레이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력사항에 보시면 NIH는 미국 이제 국립보건원 쪽에서 이제 31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이제 권위자라고 봐야 되겠죠. 티모신 베타 4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리젠 RX 바이오 파마슈티컬스에서 지금 현재까지 19년 동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블라토에서도 CSO로 지금 8년 동안 재택근무로 이제 시니어 CSO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논문이라든지 힌다 클레이만 관련되는 부분 이전에도 이제 국내에 참여를 한 바 있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포럼에서 얘기 코멘트 워딩을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RGN 요구 같은 경우에는 약전은 이제 그 티모신 베타4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모신 베타라고 하는 부분도 요 밑에 있습니다. 약효 물질이 이제 티모신 베타4고 티모신이라고 하는 게 1966년도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본래는 이 부분들이 그냥 호르몬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인체가 이제 손상하게 되면 가장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유전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기전이 있습니다만 세포 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증을 감소한다든지 조직 형성에 활발하게 하는데요. 이 티모신의 어떤 종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1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들 사람에게 있는 거는 이제 티모신 베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마가 이렇게 세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베타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한 70%, 80%가 티모신 베타고 그 베타 쪽에서 베타에서 이제 티모신 베타 4가 이제 제일 많아요. 베타 4도 있고 이제 베타 10도 있고 베타 15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베타 4가 제일 많은 요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티모신이라고 하는 요게 일종의 이제 그 단백질이기도 하고 이제 그 폴리펩티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한 43개 정도가 이제 모여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이동도 촉진하고 항염 효과도 내고 그래서 그 약효가 항염증이라든지 암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뇌질환 여러 군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레임만드 CSO 같은 경우에는 티모신 베타4를 가지고 안구질환 이제 치료제로 개발한 연구를 가장 먼저 시도한. 그러니까 티모신 베타4의 전문가인데 이 부분들을 저응증 인디케이션 확장으로는 안구질환 쪽으로 가장 먼저 시도했다. 그리고 티모신 베타4가 상처 치료 효과 역시 그의 연구실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학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티모신 베타4를 기전으로 하고 있는 RGN 요구 관련해서 이제 권위자이고 키오피니언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 이전 관련되는 성사되기까지 마지막에 이제 여기 한 걸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HLB 테라피틱스에 관련되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CSO가 이번
바이오 포럼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분은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31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와 2014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이제 그 리젠트리 미국의 자회사죠. 여기에서 합류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모신 베타4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티모신이라고 하는 게 43개의 아미노산이 모인 폴리펩티드 형태고 다양한 작용 원리로 치유를 촉진하고 그러니까 몸이 뭔가 그 조직이 파괴됐을 제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이제 증가되는 유전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직 재생 관련되는 부분을 가능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본래는 안구근주증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치료 관련 두 가지 이제 적응증을 하고 있는데 본래는 이제 안구근주증 관련되는 부분들이 활발하다가 여기보다 이제 신경영양성 각막염을 좀 더 이제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영양성 각막염 그러니까 신경영양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NK라고 하면 요 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경영양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에 이제 K가 각막염입니다. 요 이제 제가 그림을 조금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눈의 기준인데요. 이거 뭐 볼 때마다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요 눈의 이제 표면에 보시게 되면 표면에 각막이 이제 한 6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받고요. 각막 이제 뒤편에 있는 데서 이제 영양소를 공급받고 여기가 이제 신경이 많아 가지고 외부 이제 물질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퇴행성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물도 이제 감소하게 되면 산소 공급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영양 공급 자체가 잘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떤 질환이다. 그래서 희귀 이제 질환으로 이제 뭐 그 RGN 요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각막 신경에 각막은 신경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신경이 많은 부분에 여기 손상이 되는 게 퇴행성으로 손상을 받는다. 나이 들어서 이제 눈물이 작아지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각막 뒤편에서 그러니까 신경 영양성이라는 게 요 이제 신경에다가 영향을 주는 여기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그러니까 각막이 이제 천천히 이제 손상됩니다. 마지막에는 뻥 뚫려 가지고 이게 천공이거든요. 그럼 아예 이제 시력을 실명하게 되는 천천히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돈페사가 2018년도에 이제 옥사베이터로 허가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비용도 비싸고 이제 보관 비용이라든지 처방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RGN 요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약 같은 형태로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가격면이라든지 뭐 보관 상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경 영양성 각막염 유병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증가되고 그러니까 안구 질환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고령화로 하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니까 계속 이제 증가되는 어떤 구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틈새 질환 정도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치료제의 어떤 그 시장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옥사베이터가 이제 독식하고 있는 부분들을 RGN 요구가 허가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사베이터 같은 경우는 각막 표면 세포의 치유 정도를 높지만 그 RGN 요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세포 재생 관련되는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신경을 보호뿐만 아니라 재생까지 하니까 이제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옥사베이터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하는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에 6번 2시간마다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리고 냉동 보관했다가 또 냉장실로 옮겨야 되고 휴대도 거의 불가능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RGN25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바이알 형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 인공 눈물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눈에 이제 안약 넣듯이 쉽게 이제 저만할 수 있다. 그리고 실온 보관 가능하고 치료 기간도 옥사베이트 절반 정도고요. 투약 횟수가 옥사베이트가 6회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5회 정도니까 이것도 조금 작죠. 그리고 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약 편의성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2023년도에 옥사베이트가 미국에서 1조 넘은 블록버스터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1조 7천억으로 계속 이제 약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빅파마 입장에서는 RGN259가 그 탑라인 데이터가 좋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의 어떤 기대감이 높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옥사베이트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신경외상 각막염 치료제의 70% 정도가 65세 이상의 미국의 이제 메디케어 관련되는 부분으로 처방이 되기 때문에 RGN259 도입 시에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해서 시장에 빠르게 이제 침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빅파마들과 이제 미팅할 때 RGN259 관련해서 개혁 성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전향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6월에 그러니까 이제 타임라인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6월에 수령하는 탑라인. 그러니까 6월에 이제 그 리젠트리에서도 투자자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6월 말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는 탑라인이 나온다라고 지금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월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본래 이제 이 안구 질환 관련되는 부분들은 임상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이 조금 이제 생각보다 길어져서 5월달이 아니라 6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뭐 좋은 어떤 흐름의 결과들을 6월달에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테라피틱스는 양봉이 뭐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7,000원대 초반에서는 일단 밑꼬리를 계속 이제 이번 주간에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이제 6월 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 이제 그 부분들을 기사 그러니까 탑라인 발표 전에 나오게 되는 락업 관련되는 기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 될 거고 6월 달이라고 지금 이제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월 달로 보게 되면 한 달 정도 남짓하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흐름들을 테라피틱스 입장에서 5월 달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과 HLB 입장에서도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에 재료가 나왔으면 5월 달이 좋은 어떤 흐름이 기대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일정들이 테라피틱스는 한 달 정도 미뤄졌고 그 다음에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에 구체화되는 어떤 일정들도 일단 5월달이 아니라 6월달, 뭐 7월달 이런 어떤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6월 모멘텀이 계열 종목의 테라피틱스의 어떤 흐름은 여전히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들을 CSO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좀 전향적인 어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받는 몸통은 작은 일단 양봉 거래는 여전히 좀 작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좀 거래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 좀 기대해 보고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받는 흐름을 5일 동안 이제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래를 줄였던 모습들을 거래를 증가시키면서 올리는 흐름을 다음 주 좀 기대해 보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 꼬리가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거래량 작은 상태에서 큰 흐름은 없는 상태에서 다음 주 계열 종목의 어떤 상승 흐름들, 반등의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